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날 한중 정상회담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정상 간 논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하며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정한 역할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의 협중 정서와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로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 행위자의 국적을 이유로 특정 국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거 없는 혐오와 음모론은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방중 기간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히토류 수출을 전면 통제하면서 동북아 경제안보 환경은 다시 불안정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로 인해 한국에도 간접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안보 현안보다는 경제기술 협력 등 실용적 의제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에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이번 중국 방문의 성과 등을 결산하고 향후 과제 등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재영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 기자. 이번 중국 방문 순방 기자단과 함께 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중 정상회담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020년 1월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처음 있었던 정상 외교입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돌입을 했고요. 중국 측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든지 리창 총리, 자오러지 그리고 허리펑까지 예우를 하면서 좀 예우의 격을 높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한한령 문제라든지 그리고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이런 지금 한중 사이의 현안들을 모두 다 다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까지 참여를 해서 기업들도 이제 4대 그룹 총수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좀 격을 높였다. 그래서 민간 교류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 의원님. 네. 뭐 예상은 했지만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한중 정상회담 먼저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고 미흡한 점은 또 무엇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바라보는 분들이 여러 보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성과는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좀 과거에 비해서 복원을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중 관계가 특히 윤석열 정부 때 되게 냉랭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앞으로 이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이번에 그 중국 방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저는 좀 보여준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또 하나의 숙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 방중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리창 총리라든지 짜오러지 전인대 위원장 같이 파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예우를 해준 겁니다. 과거에는 보게 되면 이렇게 중국 권력 서열 1, 2, 3위를 동시에 만난 케이스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만큼 중국이 한국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표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상하이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상하이의 천지닝 당서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차기 중국 그 지도자의 물망에 오르는 되게 좀 우리가 앞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될 하여튼 중요한 지도자인데 하여튼 그런 지도자와의 또
또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중국 측에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 해준 측면이 좀 매우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한중 관계는 상당히 냉랭했던 네.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중심의 편향적 외교를 사실상 펼쳤고 네. 그로 인해서 한중 간의 갈등은 솔직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2달여 만에 다시 네. 양국 정상이 만나면서 물론 정상회담에 논의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상호 신뢰 기반을 네. 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자, 어제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 그리고 중국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기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현 정부가 2026년부터는 한반도 평화에 집중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는 4월이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중국 측에 대해서 좀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간담회에서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그 일정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내심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게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대화라는 게 모든 게 끊겼고 이제 적대적인 이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인내심을 요구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네. 인내심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그래도 좀 아무래도 좀 약간은 다급한 물론 네. 당연히 시간을 갖고 그동안 워낙 냉랭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네. 또 국민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당장의 성과, 가시적인 뭐 성과 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야 지금 좀 남북 관계를 빨리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는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국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랑 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네네.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영내에는 중일 갈등과 대만 문제가 좀 격화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지난주에는 새해 첫날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지금 체포를 했죠. 그리고 아침에 제가 오는 길에 얘기 들으니까 또 미국이 그린란드를 또 이제 매입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반적으로 지금 국제 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알다시피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단지 그냥 국제 질서와 무관하냐 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종속된 변수들이 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저 개인적인 뭐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인식의 틀을 좀 과거의 어떤 틀 과거에는 이제 당연히 뭐 미국의 힘이 컸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의 어떤 그런 구도 속에서 뭐 과거 싱가포르, 하노이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이 북한을 접하는 이 태도 자체가 크게 달라진 거는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조금 더 이제 생각의 틀을 저는 이제 조금 한번 다른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 문제 자체가 한국과 중국이 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러시아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요인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얽혀져 있는 요인이라는 네네. 거죠. 근데 만약에 미중 관계가 뭐 진짜 좋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의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과거처럼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뭐 남북 관계라는 이런 게 뭐 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처럼 미중 관계가 앞으로 대만 문제나 여러 가지 국제
현안을 갖고 경쟁이 격화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 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런 문제 자체가 다 여러 영내 국가들이 얽혀져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과거 뭐 6자 회담이 됐든 5자 회담이 됐든 어떤 새로운 어떤 이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이제 만약에 그리고 또 중국과의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 측에서 또 얘기를 하겠죠. 지금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한국이 어떻게 왜냐하면 중국 역시 이 중재자라는 것이 남북 관계가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외교 노선이라는 게 지금 어느 한 편을 들기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측면들을 저는 이제는 조금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좀 보고 있으면 너무 아직까지도 좀 생각의 틀이 과거 그러니까 바깥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는데 네네.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이렇게 좀 고정된 거 과거의 틀에서 묶여 있는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남북 관계란 것이 네. 단순한 남북 네. 관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네. 얽혀 있는 미국, 네. 중국, 러시아, 예. 일본 이러한 국제 정세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네. 힘의 역학 관계 속에서 또 다양한 각국의 이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때문에 이건 역시 같이 봐야 되는 문제지 네. 독립 변수소 하나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 시진핑 주석의 좀 의미심장한 말을 두고 국내 언론이 좀 네. 주목을 했어요. 역사의 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길 네. 바란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뭐 한국 측에서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전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미중 관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 발언의 핵심은 결국은 지금 중국이 지금 이 외교 안보 문제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는 게 뭐라고 저는 그게 대만 문제죠. 근데 지금 문제네. 예. 근데 이 대만 문제의 지금 가장 갈등의 요인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 국회에서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위대가 여기에 네네네. 개입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발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 강하게 반발했죠. 근데 알다시피 근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이게 그냥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후 2차 세계 대전 샌프란시스코 조약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 완전히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중요하지만 서로 이 문제를 덮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덮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그래서 역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일 간의 갈등은 솔직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과거 일제 식민지의 경험을 가진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 다 네네네. 일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 속에서 같이 협력을 하기를 당연히 저기 원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왜 그러면 이 역사 얘기를 꺼내냐? 결국은 지금 이 중일 간의 갈등에 있어서 제일 앞으로 리스크가 되는 것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 핵잠을 갖겠다니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우익 그 인사들이 뭐 핵무기도 가질 수 있다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것도 역시 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짧게 그래서- 하나만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중일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방중 기간에 네.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네. 전면 수출 통제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받는 영향은 어떤 건지 좀 잠시만 짧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중 용도에 대해서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제일 경계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일본의 어떤 군사 대국화입니다. 예. 근데 알다시피 일본이 뭐 자위대가 자위대지만 지금 세계 군사 역량을 보면 거의 세계 3위, 4위 되는 막강한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본이 특히 역사 문제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입장 변경이 없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중국 위협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이번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NSS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이
제1도련선에서 발을 빼겠다는 거고. 네네네. 그 대신 그거를 일본이 너가 제1도련선은 네가 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 호주, 한국, 필리핀, 뭐 캐나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중국에 대한 이 제1도련선에 대한 그런 걸 자기가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대국화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같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이중 물자 그 히토류란지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한 기자. 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근거 없는 혐중 정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일침을 가했고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 정상회담에서는 그 샤오미 스마트폰 아마 지난해 그 경주 에이펙에서 선물 받은 것인데 그것을 잊지 않고 또 가서 상대에 대한 호의를 보이는 그러한 외교의 기본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그 발언에 대해 나온 맥락과 더불어서 좀 이번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후일담 뭐 이게 있다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때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이게 샤오미 폰이 단순히 중국에서 제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중 협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돼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직접 준비했다고 해요. 이 외교 행사를. 그래서 네. 그 샤오미의 핸드폰을 참모들에게 미리 개통해라라고 지시를 한 뒤에 그리고 국빈 만찬 하기 전에 이제 기회가 날 때 사진을 찍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생겨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했고 혐중 혐한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에는 한한령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긴 한데 어제 간담회를 보면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서해 구조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쿠팡 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지금 반중 정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감정이 올라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쩌라고요. 네. 그 말이 좀 화제가 됐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 맥락을 보면은 쿠팡에서 정보 유출 사태가 이제 중국인 때문에 생겼다라는 게 질문의 요지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미국인이었으면은 반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인이 그랬으면 반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혐중 혐한 정서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게 단순히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커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3년간 대중무역에서 적자가 이뤄졌고 이런 부분을 짚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영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한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